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세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셀트리온 그룹주가 만든 좀 약세 흐름을 오늘은 완전히 반전시키고 또 이제 그 하락을 멈춤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그널도 있었거든요. 이따가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어쨌든 오늘 장세도 괜찮았고 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 자체도 우호적이었고 옵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하루 앞두고서 그 전날까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매물이라든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당일날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아시아권 증시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주식하기에 딱 좋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주식하기에 정말 좋고 수익 내기에 아주 좋은 어떤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역시 이제 장중에 계속 관찰했어요. 어제 완전히 밀어버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급하게 밀어버리고 이제 리포트 동원해가지고 외국계 창구 매도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등도 급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추세의 어떤 반전의 시그널도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도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고 이제 체크한 부분들을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청산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최근이었는데요. 파산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땐 총 공세를 펼치는 거라고 생각돼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셀트리온 40만원 돌파시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있고 하늘문을 향한 그런 셀트리온의 전진을 다시 한번 그 힘을 볼 수 있었던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시세 흐름이었고요. 각국 지금 백신 승인이 점차적으로 좀 이뤄질 것 같아요. 미국도 조만간 승인 떨어질 것 같고요. FDA가 이제 발언하면서 우호적이다 이런 발언하면서 미국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캐나다도 이제 조만간 받아들이고 화이자 거 승인을 내줄 걸로 이제 의중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지금 백신 승인에 따라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빅 사이클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거대 사이클 정말 메이저 자금들이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빅 사이클이 지금 한 4, 5년 만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민감 섹터가 한 두세 배 이상씩은 무조건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전제는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드릴 테니까 내년도 대비하는 결국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장 마감부터 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 정도 올랐고요. 2755포인트.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완전히 되돌리고 지금은 대세 상승 사이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찍어줬습니다. 상승 종목이 657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92 종목으로 완연하게 강한 어떤 흐름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 0.7% 상승해서 913포인트, 상승 종목 수 789개, 하락 종목 수 495개로 상승의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했다는 것은 시총 상위주들이 보다 더 강력한 어떤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코스닥은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 백신이 막 지금 접종되고 승인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젠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총 상위 최근에 코로나 이제 수혜주로 올랐던 것들이 일부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약한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죠. 보시면 어제 음봉이 좀 컸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그 옵션 만기 매물 영향
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 그냥 장악을 했죠. 상승 장악형으로. 예, 이거는 진짜 힘이 세다는 거예요. 예, 진짜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하루 만에 그냥 돌려치네. 5일선 깬 거를. 예, 그만큼 엄청난 강세장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상승 각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야, 이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오겠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투자 의견을 내비치는 여의도 쪽의 어떤 시각들도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번 대세 상승장을 대응할 때 뭐랄까, 실전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에서 뭐 너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오르면 조정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 조정 나오는 거를 각각 다 대응하려고 하면 나중에 확 날아가는 거 놓쳐가지고 큰 어떤 파동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절대 안 해요. 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 나올 때 있으니까 좀 줄이고 기다리자. 이거는 뭐 증권사 이제 영업사원들, 그 뭐 스스로 뛰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다거나,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어떤 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대세 상승장에선 바이앤홀드예요. 주도주를. 성장주, 주도주, 실적 개선주를. 그거를 뭐 과열됐다고 팔아서 또 다시 밑에서 잡고, 이거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특히나 이제 증권사 직원들은 그런 시각으로 이제 접근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대세 상승장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 제가 이제 5배, 6배, 10배 계좌가 불어나는 시기인데 제대로 투자하면 여기에서 큰 어떤 파동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샀다 팔았다는 거는, 그거는 증권사 직원의 시각이지, 진짜 실전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면서 돈 버는 그런 어떤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이번 강세장에서 여러분은 신흥 부자가 될 수 있고 큰 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로 보면 과열됐다고 이제 판단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종목별로는 또 틀려요. 경기 민감 섹터들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종목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전고점 돌파해서 정말 강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전고점 2017년도 이제 사이클 때 어떤 고점대를 월봉으로 돌파를 했고, 주봉으로도 일봉으로도 어제 음봉이 생겼다가 오늘은 다 장악하지 못했지만, 이거 어제 이제 파동이 너무 컸죠. 파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 방에 장악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려면 뭐 외국인 기관의 어떤 대량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되면서 치고 달리는 형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베스트하게 추세의 어떤 뭐랄까 도치 형태로 하루 만에 추세에 전환되는 어떤 시그널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여기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다시 올라서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뭐 예상해 본다면 그렇고요. 추세가 좀 반전된 패턴이었다. 이따 종목별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월봉 이렇게 되고요. 제약업종 지수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이제 돌파하면 이제 무주공산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가 결국은 이걸 돌파하는 명분을 만들어주게 될 거라 봅니다. 왜냐면 캐파도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캐파하고, 또 명분도 이걸 돌파하려면 엄청난 큰 명분도 있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대중의 어떤 수급이 확 몰아치면서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은 개인이 이제 수급의 주체이기 때문에 외인과 이제 기관보다는, 그 때문에 대중이 선호하고 대중이 명분 삼아서 거대 수급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결국은 셀트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의약품 업종 지수도 이제 결국은
돌파해서 신고가 냈다가 이제 윗꼬리를 좀 그렸잖아요. 월봉 기준, 주봉 기준, 일봉 기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형태, 도치 형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어떻게 인위적으로 까내리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멈춤이라는 어떤 시세의 패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이렇게 추세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기껏 해봤자 며칠 못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봤자.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가 굉장히 세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뭐 외국인 기관 판 거 거기가 지금 주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게 주포가 아닙니다. 외인 기관이 주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어떤 멈춤의 구간이 만들어졌다, 패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수급부터 먼저 한번 체크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에서는요, 외국인 1,6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3,0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화학업종에서 배터리 쪽 1,700억 순매수, 유통업종이 오늘 좀 셌어요. 신세계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신세계 5%,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5.7%, 호텔 신라도 4%, 뭐 이렇게 유통업종이 셌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같이 붙여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양시장을 좀 끌어주는 수급 주체였고요. 먼저 이제 셀트론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셀트론의 시세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어제 하락 그 파동이 멈추는 어떤 흐름이었다. 도치 형태. 오늘 장 초반부터 6% 마이너스까지 밀어버렸죠.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수급이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도치 형태. 틀린 사람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나머지 대중들은 오늘 막판에 엄청 털렸을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붙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엄청난 흔들림을 느꼈을 거고 아마 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물량을 먹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오래 못 갔네요. 추세가 이렇게 정배열 추세로 가는 흐름에서 이거는 오래 못 가거든요. 이렇게 인적으로 까내려봤자. 근데 하락 추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에서 JP모건의 리포팅이 나오니까 상당 기간 이렇게 조정을 보였죠.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한데 이 상승 추세에서는 이런 거 하락 추세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해요. 수급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셀트론 보시면 이때 이제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한다 해가지고 선언하면서 이제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그 쇼커버가 확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급등하니까 요날은 뭐 20% 이상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제 블록딜 나왔잖아요. 그렇죠. 블록딜 나와가지고 음봉 크게 만들었지만 요날 다음날 바로 하락 멈춤을 만들었죠. 왜냐면 정배열 초기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락 추세였다면 상당 기간 하락으로 좀 갔겠지만 공매도 금지까지 걸린 상황에서 하락을 오래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하락 멈춤,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은 하락 멈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치고 달린다 이렇게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명분이 재료가 뜨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조금 기다가 이런 식으로 간 형태가 많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번에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명분 뜨면 확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락이 멈췄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이 멈췄다. 정배열에서는 밑에 저가 수급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 하락 오래 못 만들고요. 그게 이제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멈춤의 어떤 흐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어떤 흐름이었고요.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시세를 만드는 그런 주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쇼커버는 오늘도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쇼커버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런 어떤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역시나 이제 하락 멈춤이죠. 4.8% 상승하면서 수급은 이제 셀트론과 비슷했죠. 기관 외국인들 어제 이어서 또 같이 팔고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의 어떤 지금 패턴이
완전 정별로 각도 세우면서 가던 와중에 브레이크를 확 뭔가 걸어 제꼈는데 인위적으로 그게 멈추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매물 흡수하고 명분 뜨면 달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도 2.5% 상승하면서 요 셀트론 제약은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샀죠. 16만 주 프로그램으로 이틀 동안 좀 들어왔고요. MSCI 관련된 물량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하락을 멈추는 그런 흐름 역시나 똑같이 셀트론 3인방 모두 나왔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결국은 그들이 하락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또 받쳐주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거고, 앞으로 나올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임박했고, 그게 굉장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아마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불안한 건 그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업사이드 하늘문이 열려있는 이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 하방으로 누르려고 해도 이 정도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진액신이 좀 아쉽게 상승으로 돌아서진 못했는데요. 1.2%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밑골이 그리면서 하락이 멈춤의 패턴은 나왔어요. 어쨌든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또 화이자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접종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국산 백신에 대한 어떤 뭐 디스카운트 이런 어떤 심리가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업 자체만 해도 지금 밸류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자체도 정부가 끝까지 가겠다. 자기들이 사겠다. 만들면.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일상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게 논문 형태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제넥신을 손을 놓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어떤 섹터가 그 유통 섹터였어요. 신세계 같은 거 제가 이제 좀 많이 강조했던 쪽이죠. 그래서 신세계가 이제 중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5% 상승. 또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기관이 65,000주, 외국인이 또 49,000주를 순매수하면서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결국 백신이 승인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대표적인 어떤 그 유통주들, 또 면세점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오늘 기관 역시 외국인 기관이 싼 거를 사면서 5.7% 상승, 현대백화점도 1.9% 상승, 롯데쇼핑도 2% 상승, 호텔신라 4%, 기관 외국인이 완전히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중장기 이평선 돌파. 그래서 주요 이제 이 유통주 제가 이제 좀 자주 커버해드린 이런 유통주가 이제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면 대한유화 질문하신 분들 좀 계셨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좀 조정 만들려는 것 같다. 하지만 조정 구간에서 견디셔도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 기간에 저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업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화학 업종, 경기민감 업종의 화학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쌍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에 연결되는 어떤 호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내년까지는 무난하게 추세를 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오늘 3% 강세, 그리고 삼성 SDI도 2% 강세 보이면서 뚜렷하게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4% 강세, 일진머티리얼즈는 바닥을 다지는 형태의 0.80%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소식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국내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이 2월 말 이후 이제 최대라고 합니다. 686명이 이제 신규 확진이 됐고요.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지금 확진율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1000명이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뭔가 좀 굉장히 특단의 강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 이런 거 제대로 못 막으면서 막 지금 막 2000명씩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 이제 퍼지면 손을 쓸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중환자 병실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 상향도 지금 검토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각오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제가 좀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제가 이제 뭐 유통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저가 매수 관점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백신 접종이 임박하고 있고요. FDA가 지금 화이자 긴급 승인에 부합된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서 화이자 거도 이제 아무래도 조만간 FDA 이제 승인이 떨어지게 될 것 같고요. 영국에 이어가지고 지금 캐나다도 다음 주 화이자 백신이 이제 뭐 유입이 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본격적인 접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접종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어떤 부분도 이제 컨택주들이 아직은 실적에 이제 개선이 안 일어난 종목도 많기도 하지만 투심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주들 그런 종목군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제가 조금은 강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사망자가 어떻게 나왔고 부작용이 어떻게 나왔고 뭐 이런 어떤 후유증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백신이 승인되고 접종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시장은 이제 화끈하게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이런 거 감안하고 지금 승인 내주는 거고 치료제하고 병행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얼마나 선호되고 글로벌 국가에 필요로 하게 될지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요. 셀트론 그룹주가 최근에 시세가 이렇게 JP 모건의 어떤 뭐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에 의거해서 정말 밑으로 하방으로 이제 확 이제 밀렸다가 이제 약간 추세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 이게 나온 게 자체가 그만큼 뭔가 시급한 거죠. 이 누를 수 없는 뭔가가 앞에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총 공세를 했고 총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코로나 백신은 전 세계에 이제 투여되고 있고 접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경기 민감 섹터의 상승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어떤 이제 강세로 가는 어떤 입구 그게 이제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BBIG 섹터, 코로나에 이제 무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주 섹터로서 주도했던 이 BBIG 업종이 올해는 득세를 했지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주들이 그 경기 민감 섹터 비롯해가지고 코로나 피해주들, 컨택주들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년도에는 결국은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어떤 실적에 이제 선행하는 또 이제 수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위 이제 가치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실적주라고 좀 표현할게요. 뭐 가치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볼 땐 실적주인데요.
결국 국내 수출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외국인들이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가 수출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고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출이 회복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고, 한국 경제 살아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걸 보고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순매수 강도를 높이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장기업 전체 영업 활동이 개선되고 실적 개선의 선순환 구도가 정착되어야 이제 가치주 평가가 재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2021년은 반도체 경기 회복, 경제 활동 정상화, 그리고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을 이유로 수출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러한 가치주, 경기 민감 섹터의 어떤 투자 매력이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된다 해서 지금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여기 보시면 수출 변화율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도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BBIG 업종 끝나는 거 아니다. 당연히 끝날 리가 없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뭐 카카오도 그렇고 셀트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십시오. LG화학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그다음에 BBIG랑 경기 민감 업종이랑 이제 순환하면서 증시의 이제 수급이 어디가 더 이제 밸류가 매력적이냐,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BBIG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내년도에는 이쪽에서 수급들이 조금 더 화끈하게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환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수를 올려주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저는 이제 3,000포인트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전략을 양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고요.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좋은 수익 내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건강을 해치면서 항상 이제 올라도 내려도 불안한 어떤 그런 감정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고, 근데 점차 그런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하게 그 기업을 분석해서 알고 있으면 시세가 막 20% 빠지든 30% 빠지든 버틸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결국은 그런 기업들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때가 생기고, 아니 실적이 계속 증가하거나 개선되는데 주가가 뭐 바닥에서만 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주식을 편하고 행복하고 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고요. 뭐 꾸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방향을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이제 제가 지난 5월부터 강조드린 내용이 이번 대세 상승장은 엄청난, 거의 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정말 강력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이제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신흥 부자가 되실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시장에서는 그 좋은 종목들을, 성장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너무 빨리 팔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하게 묵직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 내년에 회복될 수밖에 없고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지표로서 숫자로 찍히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제조업 지표, 한국 수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게 숫자로 찍히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여야죠. 빨리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시장에 자신의 어떤 투자의 어떤 흐름을 맞춰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좋다고 보고
나는 이 종목을 무조건 가지고 갈 거야.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흘러가는 어떤 방향에 편승하자는 거죠. 예, 그게 주식으로 성공하는 비결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론을 지금 뭐 10년 넘게 이렇게 보유해서 오신 분들은 사실 뭐 지금 제가 분석하는 야 이거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 방식도 있고 이 사이클 상에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있고 그걸 저는 이제 혼합해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도 또 이제 이 사이클에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장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이 또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근데 11월 자동차 수출 동향 보면 이렇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른 국가들은 자동차 안 팔리고 자동차 막 업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나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올해 내수는 플러스예요. 자동차가.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올해 주가가 좋았고 또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개선에 따른 또 수혜를 또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현대차 그룹은 박스권 돌파하면서 또다시 시작이다. 내년을 내다볼 때 또 전기차 플랫폼으로 신차 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쪽의 동향도 굉장히 저는 경기 회복 사이클로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의 이제 빅사이클 가능성, 예, 내년도 이제 빅사이클이 열린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전략을 갖고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경기 민감주 바닥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분석을 이제 멤버십 통해서 개별 종목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좀 쉽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경기가 회복되면 물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죠. 예, 이에 따라서 물건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을 확장하고 막 기계들을 들이고 내년도 경영 계획을 높이면서 또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산업재 중간재 같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보시면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에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요. 예. 이에 뭐 고용이 늘어나면 이제 월급도 이제 막 많이 받는 사람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소비도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예, 뭐 그냥 뭐 5, 6개월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추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경제 메커니즘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이런 경기 회복의 사이클이 벌어지면서 이 경기 민감 업종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시 뭐 차화정 뭐 이런 어떤 업종이었는데요. 그런 업종이 한 2년 반 정도를 줄기차게 올라갔어요. 2년 반을 줄기차게 올라갔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경기 민감주가 이번 여름에 바닥 정도 찍고 나서 가을부터 본격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승 사이클의 초입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 민감 섹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제 메커니즘이고요. 예, 몇 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뭐 경기 회복 사이클이 뭐 3, 4년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거는 뭐 1, 2년 만에 그냥 다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관점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2년 안짝으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경기 민감 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보험주들도 많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금융업종으로도 이런 경기 회복의 어떤 흐름은 금융업종으로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에 어떤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당연히 뭐 자금에 대한 수요를 이제 높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화폐에 대한 어떤 유통 속도를 높여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금융업종의 실적을 좋게 만들면서 경기 사이클과 이제 동행을 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증시에 작동하면서 메이저 수급들도 지금 경기 민감 섹터 바닥을 계속적으로 다지면서 물량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는 한정된 작업이니까 결국 그동안 BBIG 업종에 있는 수급들이 일부 옮겨가기 시작하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BBIG 업종의 종목들이 뭐 꺾이거나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자금이 나오고 이 민감 섹터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감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경기 회복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1월 들어가지고 뭐 코스피 7조 원, 코스닥 1조 원대 지금 순매수를 하는 거 있는데요. 뭐 매수하는 업종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 섹터, 뭐 헬스케어 업종도 있고, 뭐 조선 해운, 철강, 금속, 건설, 서비스 이런 경기 민감 업종과 또 고성장 업종, 이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을 이제 골고루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도체까지.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바이 코리아다. 바이 코리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만 산다 이게 아니라 바이 코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돌파했는데도 계속 사는 걸 보면 환율 효과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환율 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추세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니 빅 무브다. 머니 빅 무브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경기 민감주가 이제 한 5, 6년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몇 개월 상간으로 시세가 죽을 리가 없어요. 풍부한 유동성, 역대급으로 풀린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이런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나중에 실적 개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각도를 세우면서 이렇게 급등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몇 사이클 경험하고 치고 박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단계에 있어요. 2단계 있고 나중에 각도를 높일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BBIG 업종으로 시드머니를 만드셨을 거고 그걸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해서 또 이제 한 두세 배 정도 불린다. 그러면 이번 대세 사이클에서 BBIG로 한 두세 배 먹었고 경기 민감 섹터로 한 두세 배 정도 먹으면 적게는 뭐 한 4-5배에서 많게는 10배 수익 내는 거다. 복리니까. 이해되시죠? 야, 1억으로 어떻게 10억을 만들어? 그러는데 아니 그게 가능해요. 제 주변엔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주식이 엄청난 이제 기회고 희망이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연구를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빅테크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는 이제 세긴 하지만 결국 이제 물국킬반 다리 참은 기운다는 어떤 원리로서 뭐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경기줄의 어떤 자금 로테이션이 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포트를 구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항상 그 다음 순서를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은 항상 그 미래에 이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에 향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미리 준비하고 또 이제 미리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지 일반적인 대중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뭐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일이 터지고 나서 뭐 이제 대응하려고 하면 이제 이미 늦거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 관련주를 찾고 관련 종목을 매수하는 건요. 뭐 대중과 다름없고 성공 공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보고요.
백신 승인 소식들이 나오고 임박하고 셀트론의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이 임박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코로나 피해주, 경기 민감 업종, 이거 이제 동시에 같이 엮여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사드 피해주, 과거에 이제 이제 중국과의 그 사드 사태 때문에,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유통주라든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겹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또 더블 콤보를 당해. 악재로서. 완전히 그러면 바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임상 같은 게 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게 많았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많이 자주 말씀드린 이제 G3BNT 같은 경우, 안구 건조증 임상 같은 게 지연됐거든요. 그거 뭐 코로나가 지금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거 안구에 안구 건조증 임상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이제 이번에 이제 완료하고 다음 달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눌려 있다가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오스코텍, HLB 이런 항암제 기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용 쪽도 수요가 급감했죠.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미용에 대한 산업이 상당히 위축됐고 이제 그랬는데 이거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야죠. 제가 저번에 리메드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리메드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주식 투자에서는 꼭 필요하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공의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어떤 스터디는 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얘기로 넘어가서, 셀트론이 이제 최근에 공매도 잔고 추이가 이제 청산이 되면서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JP 모건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날뛰느냐 이해가 되죠.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시기로 접어드니까, 구간으로 접어드니까, 이거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거 이게 되는 거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 이거 터지면 그들은 거의 파산 각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JP 모건이 그게 실체겠습니까? 뒷단에서 이제 숨어 있는 그들이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바쁘고 두렵고 한 건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관망만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제가 영상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이제 이 여러 증권사들, 해외 증권사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노무라, 도이치뱅크 다양해요. 다 보면 다 이제 한국인이에요. 이름도 제니퍼 김 해가지고. 하여튼 한국에서는 이런 거 썼다가는 여의도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애널리스트한테는 의뢰를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들은 한국에서 조직생활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의뢰를 하고 어떻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정이 듭니다. 그게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다 알죠. 여러분도 알고. 그래서 이제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이제 지난 JP모건 9월 9일자 JP모건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삼성 바이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비교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반박본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목별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셀트론의 실적 추정입니다. 셀트론의 실적 추정. 이제 출처는 신영증권이고요. 여기에는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예상 실적은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2조 원의 매출과 8,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제 퍼로 따지면 한 71배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도 2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을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퍼가 52배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낮아지죠. 그 이듬해 3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전망해서 퍼는 46배로 낮아집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그럼 이제 헬스케어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이제 올해 1조 7천억에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 해서 퍼가 한 57배 정도. 내년도에는 2조 4천억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6,400억 정도. 그래서 퍼는 37배 정도로 낮아지고요. 내후년에는 퍼가 35배 정도로 낮아집니다. 역시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예상 실적은 미반영입니다. 내년도 30배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체크가 되죠. 셀트론은 내년 한 50배 정도, 그리고 헬스케어는 30배 정도의 밸류 수준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럼 이제 이거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전망이고요. 올해 이제 1조 원의 매출, 2조 2,7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퍼로 따지면 273배입니다. 273배. 내년도 예상 매출 1.3조 원에 영업이익을 3,800억 정도로 매겨서 내년도 퍼가 161배, 내후년 퍼가 102배.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거예요. 삼성증권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또 내죠. 그래서 가장 우호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인데 밸류에이션이 이렇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도 한번 보죠. 뭐 국내 대표적인 제약사 한미약품 보죠. 이제 신약도 많이 하고 있죠.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1조, 영업이익은 420억. 그래서 퍼가 이제 360배고요. 내년도 예상 실적은 1.1조 원에 영업이익은 한 1,350억. 퍼 수준으로는 59배 정도. 이듬해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미약품은 이 매출액이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1조 원 수준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성장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예상도 특별하게 이제 성장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근거는 좀 부족해요.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신약도 하고 있고 뭐 하니까 한 50배, 60배 정도의 이제 밸류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약 기업은 조금 높은 밸류를 받기도 해요. 신약을 같이 겸하면. 근데 위탁 생산만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최근에 뭐 해외사들 뭐 그 야오밍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높은 퍼를 받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위탁 생산한다는 기업 자체가 높은 성장성을 보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200배 막 150배 이상의 밸류를 받을 만한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밸류인가? 이런 의문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따질 때 아니 신약도 하면서 바이오시밀라는 고성장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이제 특허권이 풀리는 10년 내 100조 원 이상의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 가장 선두에 있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퍼가 30배, 50배가 그래 비쌀까요? 지금 보십시오. 1년에 매출액이 막 70%, 80% 증가하고 이익이 이익도 그 정도 증가하고 하는 고성장의 이런 기업, 그리고 이제 CDP-59라는 항체 치료제, 만들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되는 신약을 갖고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 셀트리온 그룹이 밸류가 30배, 50배가 비싼 걸까요? 한번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투자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 건지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 그냥 주관적인 어떤 그냥 사견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치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서 지난 9월 9일에 이제 JP모건 그 보고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이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그 레이트 무버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그 제품들을 좀 시장 진입이 늦었기 때문에 가격이나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 사실 조만간 이제 또 유럽에서 승인 떨어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 같은 경우는 고농도 제형 퍼스트 무버 제품입니다. 지금 휴미라가 전 세계에서 25조씩 팔리는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고농도 제약이 전 세계 한 70% 이상입니다. 그 고농도 제형에 대한 퍼스트 무버 제품이에요. 감이 오시죠? 예, 요것만 제가 만든 영상도 있으니까, 분석한 영상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어떤 퍼스트 무버 제품입니다. 졸레어 그리고 스텔라라 같은 이 차기에 또 나올 제품도 퍼스트 무버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반박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상업적인 성공이 불투명하다 이런 주장에도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수요가 엄청날 것이며 하나의 회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개발 성공자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경쟁 상황을 우려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경쟁 상황을 우려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지금 약이 없어가지고 지금 각 국가들이 지금 번호표 뽑고 대기해야 되는 판국에 경쟁 상황, 상업적 성공의 불투명. 야, 참 이거 그냥 말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어떤 주장이네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매출 2,100억 한 방향 했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 제품별 이제 본업 자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퍼스트 무버, 경쟁사가 프롤리아 같은 경우 경쟁사 존재 하나, 특허 만료 시점이 25년으로 출시 시기는 유사할 것이다. 그래서 아니 본업 자체도 이런데 참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한 거죠. 그래서 셀트론은요,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코로나 항체 치료제 때문에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업 자체가 올해 이제 실적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크게 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투자 타이밍을 이제 잡고 있었는데, 사실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 부분은 전혀 제 투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근데 그것까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야, 이거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야, 이 기업 이거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이제 보면요, 릴리사하고 리제네론이 이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식은 아니고. 그래서 중증 대상은 안 되고 경증 대상으로 이제 받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론이 지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분은 이제 국내용으로 이제 생산을 완료해서 갖고 있고, 연간 이제 200만 명분 정도를 생산한다고 해요, 해외 판매로. 근데 이제 용량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용량을 좀 적게 해도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서면 사실 400~500만 명분까지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상에 대한 결과가 보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GSK 같은 경우는 아직은 셀트론보다 한 2~4달 정도 개발 속도가 늦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 부분도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구체적인 어떤 결과 데이터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셀트론에 훨씬 뒤처져 있다. 하지만 셀트론은 가장 정석대로 단계를 밟아온 회사입니다, 이 중에서. 그리고
베스트한 어떤 결과물들을 내왔습니다. 동물 임상, 일상 결과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트론이 가장 베스트한 어떤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보고받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보시면 이 치료제 개발 기업들 보면 셀트론 빼고는 다 미국이나 영국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빅팜이고 수십 년에서 뭐 100년 이상 된 전통을 가지는 그런 제약사들이고요. 근데 셀트론은 20년 정도, 20년도 안 된 거죠, 결국은.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에 이제 있는 제약사고요. 그러니까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견제하려는 측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이해관계들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뭐 국내에 있는 특정 세력과 해외에 있는 특정 세력이 쿵짝이 맞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팩트는 알 수 없지만 뭐 추측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MO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뭐 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된 자료가 이제 신영증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글로벌 상위 이제 CMO 기업이 이렇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베링거 인겔하임, 론자. 이렇게 해서 보유 캐파가 이 정도 되고요. 향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늘리기 때문에 생산량 캐파 기준으로는 이제 1위입니다. 그게 다 채워진 건 아니지만 채울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항체 치료제도 이제 이렇게 위탁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삼성바이오도 좀 묶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이제 SK바이오센스, 바이넥스, 녹십자가 이제 백신을 좀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넥신 뭐 이런 기업과 또 제휴가 맺어져 있고 이제 컨소시엄이 매겨져 있는 기업이고요. 핵심은 뭐 녹십자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MO 쪽도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신규 투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현재 셀트론이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 CD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 현황은 이상 환자 투여 완료됐고요. 현재 환자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에 있습니다. 뭐 안정성 효능 문제 없고 좋으면 뭐 한국에서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뭐 그리고 이제 국내는 원가, 해외에는 경쟁사보다 조금 낮은 가격 책정할 예정이고요. 이런 현재 계획을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이미 뭐 메스라든지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치료제를 이제 만들었던 경험이 있죠. 승인까지 간 건 아니지만 중간에 뭐 메르스도 뭐 환자도 사라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항체를 선별하고 이런 플랫폼은 경험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인플루엔자 이제 독감 치료제인 CTP27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 2상까지 완료한 상태에다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 이제 3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개발에 그 미리 해본 거죠. 2상까지. 그래서 아마 셀트론은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CDP59의 설계 단계부터 성공을 아마 확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표현해 드렸지만 이건 절차일 뿐이지 검증이 아니었다. 이미 그 생산을 이제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 다 실패하면 버려야 되는 건데 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셀트론도 사업가입니다. 그 사업 회사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신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진행 계획 자체가 틀어짐 없이 조금 빨라지면 빨라졌지 틀어짐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는 이미 성공해놓고 지금 절차만 밟아온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상에 대한 결과도 뭐 사실상
성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물 임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거고 자주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베스트한 어떤 이런 효능이 나왔어요. 고용량, 저용량 모두 뚜렷한 발효 역가가 감소됐고 폐염증도 확연한 감소가 나왔고 원숭이 쪽에서는 상하부 호흡 기계에서 바이러스 검출 자체가 안 된 어떤 치료제 대비해서도 베스트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셀트론 서정진 회장님이 과거에 이제 계속 뭐 세계 지식 포럼이든 그 행사에서 얘기했던 코로나19 대응 종합 포트폴리오, 항체 치료제, 진단 키트,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램시마를 가지고서 지금 영국에서 이상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중증 대상, 경증 대상, 조기 진단, 이렇게 종합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유일한 제약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그 어떤 기업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빅팜들도 중증 대상으로 임상 중단하고 했지만 그거는 이 바이러스 특성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임상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해온 기업은 없습니다. 셀트론은 지금 현재 절차만 밟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결과는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해드렸지만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어떤 이런 흔들림 그리고 특정 증권사 어떤 리포팅이나 이런 어떤 뭐랄까 공격이라 해야 될까요? 공격에도 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모든 건 벌어지게 되고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의 그 악연, 공매도와의 그 처절했던 악연,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최후의 결투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서정진 회장님 은퇴하신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은퇴 축포이자 기생충이자 족쇄였던 그 거대 공매도 세력을 털어내고 글로벌 빅팜으로 확실하게 올라서는 2020년 말 2021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들 그 광경을 함께 볼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 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